상가 투자에 대해서는 일명 카더라 통신이 많습니다. 상가에 투자하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실제 그분들이 상가에 투자해서 월세를 받고 계신 분들인가요? 가족 중에 상가를 투자로 운영하고 있으신가요? 대부분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가를 소유하거나 운영해 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들이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들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정보들이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들 속에서 정확한 팩트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상가 투자 정확히 알고 하셔야 합니다. 상가 투자를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월급처럼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은 매달 나오는 급여인 월급을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많이 받으면 낭비해버린다는 마음 때문에 매달 꼬박꼬박 받는 돈이 생활에 안정을 준다고 믿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는 비수기 성수기를 생각해서 1년 단위로 생각을 합니다. 장사가 안 될 때는 잘 될 때를 기다리며 버팁니다. 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또 3, 4년 단위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이런 마인드는 모두 편견에 가깝습니다. 상가 투자를 하려면 일단 편견의 마인드를 깨트려야 합니다. 이런 편견 때문에 상가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직업을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 퇴직자, 공무원, 은행원 등 공통점은 오랫동안 월급 받는 생활이 습관화 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막상 퇴직을 하게 되면 월급을 안 받게 되니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퇴직금을 받아 놓았는데도 말이죠. 퇴직금이 3억이면 매달 300만 원씩 8, 9년을 쓸 수 있는데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오래 몸 담은 분들일수록 매달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무엇인가 불안하고 두렵기 마련입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상가 분양업자들이 퇴직금을 가로채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 분양 전화나 문자를 끊임없이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안 한다고 해도 업자들은 계속 연락이 오곤 합니다. 이유는 당연히 분양업자들이 자기들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상가 분양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업자들은 당연히 가장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죠? 그 타깃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잘 안 따져보는 사람들입니다. 업자들은 분양만 하면 끝입니다. 그 상가가 잘 되던 안 되던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타깃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시겠죠? 상가 신규 분양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월 얼마 확정 수익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괜히 분양받아서 속 썩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큰 돈을 투자하는데 너무 아니라고 쉽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투자라면 왜 가족이나 친척들이 아니고 굳이 왜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하겠습니까? 건설업자나 분양업자의 농간에 넘어가시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분양받아서 인생 후반부를 힘들게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상가를 분양받아서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런 경우인 분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로 앞에 상가에 보증금이나 인건비 등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끝내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상가를 분양받으니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덜컥 상가 분양을 받은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앞으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랜 회사 생활과 바쁜 업무로 부동산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회사 생활을 그만두는 것을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직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잘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실제로 회사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은 집과 차를 몰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에게 분양업자들이 이런 말로 유혹을 합니다. 월세 얼마에 시세 차이까지라는 말과 확정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을 끌어 모읍니다. 번지르르한 모델 하우스를 차려놓고 그럴듯한 얘기들로 분양을 받으라고 덫을 놓습니다. 영화관 입점 확정, 대형마트 들어올 예정, 병원 입점 확정, 프랜차이즈 들어올 예정, 퇴직금에 대출 조금만 보태면 직장에서 받던 월급만큼 확정적으로 임대료를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것을 왜 나한테 굳이 팔려고 하는 것일까요? 상가 투자 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업자들의 감언이설에 혹하지 마시고 꼭 참고하세요. 대형 쇼핑몰 무조건 투자하지 마세요. 쇼핑몰 안에 임차인들은 매우 영세한 경우가 많습니다. 쇼핑몰 안에서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래서 월세도 생각보다 낮고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쇼핑몰은 매매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가 잘 안 나오는데 누가 사줄 리가 있겠습니까? 재건축 아파트처럼 그 자리에 부동산 재개발도 불가능합니다. 경매 나오는 쇼핑몰을 보시면 계속 유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도시에서 상가 분양은 절대 금물입니다. 신도시 상가 분양받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상가는 일단 상권이 좋아야 합니다. 신도시 상권은 다 지어봐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어지고 난 후 그 이전에는 상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비어져 있는 상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도시 상가 분양 시 월세 및 임대 확정이라는 말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런 임대 수익이 나온다면 뭐하러 분양합니까? 본인이 임대 주고 그 수익을 챙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상가 분양도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아파트 상가를 일부러 찾아가시나요? 소비를 위해 아파트 상가를 굳이 찾아가는 외부인들은 없습니다. 남의 아파트 상가에 가서 밥 먹고 볼일 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대형 아파트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아파트는 그만큼 동일 업종이 겹치는 상권이 많아집니다. 입장을 바꿔서 내가 임차인이라면 그 보증금과 월세에 가게를 운영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평당 공사비는 가장 저렴한 반면에 평당 분양가는 가장 비쌉니다. 월세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 투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일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년퇴직자, 공무원, 은행원 등의 마인드로는 상가 투자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2. 입점 및 확정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3. 대형 쇼핑몰 상가 투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신도시 상가 분양도 위험천만합니다. 5. 아파트 상가 분양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참조하셔서 상가 투자하실 때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어떤 상가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